스페이드부터 나랑 엮이게 될 그 사람의 정체는 누구일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페이드 분들과 엮이게 될 그 사람의 특징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페이드 분들하고 엮이게 될 이분들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냉정할 때는 굉장히 좀 냉정한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뭔가 상황이나 이런 데 있어서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탁 끊어내고 해야 돼. 이것만큼은 내가 지켜내고 가지고 가야 돼. 상황에 있어서 뭔가 불합리하다라든지 아니면은 꼭 선택을 하고 넘어가야 될 때 굉장히 이성적으로 탁 끊어내고 진행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감성적으로 감정에 치우쳐서 이걸 해결한다라기보다는 뭔가 논리에 맞게끔, 이성에 맞게끔, 이성적에 맞게끔 탁탁 끊어갖고 하는 약간 차가운 모습도 있긴 하겠지만, 때로는 뭐 내 주변 사람들이 좀 엮여 있다거나 그러면은 그 주변 사람들한테 뭔가 좀 정이 가기도 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나 내가 좀 냉정하게 일 처리를 해야 될 때에는 굉장히 좀 차갑게, 뭐 흔히 주변에서 얘기하는 뭐 얼음공주 아니면 뭐 얼음왕자 뭐 요런 표현들을 좀 얻을 수 있겠죠. 그렇게 처리는 하겠지만 내 사람한테는 굉장히 좀 따뜻한 사람, 그러니까 공사 구분이 굉장히 좀 잘 되시는 분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뭔가 딱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좀 뒤를 돌아본다 이런 느낌은 없어요. 뭐 선택을 하면은 그래 그거는 선택한 거니까 되돌릴 수가 없지. 좀 약간 쿨하면서도 더 이상 뭔가 내가 뒤돌아보면서 후회하거나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냉정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것만큼 좋은 건 없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거를 업무나 이런 걸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있어서 내가 더 후회해봐야 뭐하냐. 끝난 거는 끝난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다 끝내고 그걸 바탕으로 새롭게 또 시작할 때는 또 새로운 마음으로 다 끌고 나가는 그런 맛이 있다라는 거예요. 맺고 끊음이 되게 정확한 사람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뭔가 새롭게 바라보는 목표들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좀 진득하게 기다리는 좀 진중함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것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게 이 사람이 늘 언제나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 사람이 뭔가 가고자 하는 길이 있으면 조금 느리거나 좀 경로가 틀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목표나 여기에 도달하는 능력이 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조금 어설프기는 해요. 공사 철저하고 조금 냉정한 면도 있고 뭐 어쩔 때는 내 사람한테는 조금 관대한 면도 있기도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은 뭐다? 꽤나 냉정한 편에 속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냉정하게 상황을 끌고 가는지 한번 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기질적으로 뭔가 자기가 목표를 잡고 해야 되는 게 있으면은 무조건 밀어붙이고 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
자기가 힘들더라도 주변에 도움을 구하거나 이런 타입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머릿속에 크게 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도움을 청하는 거를 좀 힘들어 하는 거. 그리고 어떤 일이든 내가 직접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된다니까 뭐 어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울 때 또 어려울 때 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한테 일을 배분하더라도 결국 내 손이 닿아야 안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스페이드 분들이 조금 끌리게 되는 사람들이 약간 이런 기질을 갖고 있게 된다라는 거,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 의지가 있어야 되고 내 손이 닿아야 되고 거기에서 모든 행동들이 다 파생이 돼야 되고 실제로 그 퍼포먼스를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지 다 참여를 하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무리나 이런 것도 이 사람이 다 좀 처리를 해야 된다. 오지랖이 넓은 거랑은 조금은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맺고 끝면 공사 철저하고 어떤 거든지 간에 계속 바라보고 좀 멀리 내다보고 이런 면들이 있다 보니까 마무리하는 것도 결국에는 내 손이 닿아서 내가 안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행동력이 정말 좋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반면에 어떻게 보면 조금은 고지식하기도 하고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좀 과하다라는 모습도 없지 않아 보인다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꼭 자기 손이 다 닿아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연애 있는 데까지 조금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이런 성격이 연애까지 좀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좀 봐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허. 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성격이 좀 연애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치는 편이기는 해요. 근데 최대한 좀 안 그러려고 하는 건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좀 크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 상황에 개입을 해서 뭔가 이대로 행동을 했을 때 조금 이득이나 뭐 옳은 방향으로 간다라는 판단이 있으면은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좀 행동으로는 옮기려고는 해요. 근데 이거를 꼭 자기 손으로 다 리드를 해갖고 옮기려고 한다 이런 건 또 아니에요. 그냥 윤곽 정도는 잡아놓고 내 사람한테 애정이나 이런 거를 쏟아 부으면서 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게끔 조절하려고 하는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거를 다 보이면서 이거를 꼭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편은 아니기는 하지만 결국 자기가 그린 그림이 있으면은 그대로 갔으면은 좋겠다라는 욕심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꼭 그렇게 크게 어필을 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자기가 뭔가 끌고 가야 된다는 욕심,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좀 가스라이팅 아닌 가스라이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이 사람은. 하지만 이게 결국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한다라는 목적성은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면 내가 이 사람을 조종을 해갖고 나 아니면 못 살게 할 거지 약간 좀 이렇게 좀 부정적인 걸로 좀 하는 사람들이 좀 있기도 하고 뭐 데이트 폭력이든 뭐든 해갖고 그런 게 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의도는 그런 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좋은 거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도 이거는 좀 느끼게 해주고 싶다.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이 사람의 생각이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는 좀 안 맞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또 그걸 대놓고 강요를 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좀 머리에 생각이 좀 되게 많다, 이런 형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조금 이렇게 쫓아가는 편이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리드를 잘 한다라고 하면은 굳이 이거 갖고 걱정을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나도 원하는 연애의 흐름 형태가 있고, 그거대로 하고 싶고 무조건 쫓아가고만 싶어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런 형태로 연애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면은, 나는 어떤 식으로 이 사람한테 행동을 해야 과연 티키타카가 잘 맞아서 내가 원하는 형태, 이상적인 형태의 연애 흐름으로 갈 수 있는지, 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행동을 해야 조금은 이 사람과 티키타카 합을 잘 맞추면서 연애를 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참 카드가 의미심장하게 나와요. 자,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의지, 그리고 생각의 흐름이나 이런 게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만약에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게 있고 뭔가 어필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돌려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돌직구로 그냥 딱 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갖고 뭐 상대방이 오늘은 뭐 되게 날씨도 뭐 안 좋고 하다 보니까 뭐 짜장면이나 뭐 짬뽕이나 이런 걸로 먹으면 되게 좋겠다. 근데 뭐 짬뽕이나 이런 거 되게 잘하는 집은 내가 알고 있는데 혹시 넌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얘기를 물어보면은, 아니다. 나는 오늘 중식을 먹기에는 조금은 내가 속이 그렇게 좋거나 그러진 않다. 근데 내가 그 전부터 계속 이렇게 속이 안 좋을 때 먹고 싶었던 게 있다. 이걸 먹자라고 정확하게 그냥 딱딱 끊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어설프게 만약에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다시 설득을 하려고 할 거예요. 왜냐면 자기 흐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아닌 거는 아니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단, 이건 아니야 라고 이 사람한테 얘기만 하고 끝내면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싸우자라는 형태로밖에 들리질 않아요. 그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나는 지금 그게 아니야. 아닌 이유는 이러한 거고, 그래서 이거 말고 이걸 했으면 좋겠어 라는 거. 그러니까 단순하게 아니야 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대안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시를 해야 돼요. 그러고 정확하게 대안책을 제시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 사람을 터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한테 대안책을 제시를 하면은 이 사람이 그 대안책에 맞춰서 또 흐름이나 이런 거를 뭐 계획을 해갖고 여러분한테 하자고 할 거예요. 그럼 뭐야? 이 사람도 자기 의견을 제시를 했을 때 그걸 한 수 접고 상대방 내 의견을 듣고서 이걸 짜준 거잖아.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온전히 받아들이고 고맙다라는 거, 어필을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거 얘기를 해줬는데 이런 거 들어줘서 고맙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갖고 해줬으니까 되게 재밌게 놀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이 사람한테 가이드라인을 딱딱딱딱 제시를 해줘야 돼요. 무조건 그냥 나 이거 싫어.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제일 최악의 대답이 뭐냐면은, 나 그거 싫어. 그럼 뭐 먹을래? 때 아무거나. 이 사람한테 이게 제일 최악의 대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일 최악의 대답을 하면서도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끌고 와줬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아니라고 얘기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그 이유에 대해서 대안책까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이 사람은 그거를 이해를 한단 말이야. 그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이 사람도 그걸 아는 거예요. 늘 언제나 좀 리드하고 리더의 기질이 강하다 보니까 자기랑 뭔가 자기 의견 말고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얘기를 했을 때 나랑 다를 수 있고 분명히 더 좋은 대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건 이 사람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기분 나빠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단순하게 이 사람은 그냥 그거에 대해서만 반대를 하면은 어? 얘가 날 싫어해갖고 그냥 단순히 반대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밖에 못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리드하는 기질이 있고 정확하게 탁탁탁 나눠져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의사표현, 무조건 그게 맞다라고 해서 쫓아가는 게 아니라 yes or no에 대한 정확한 답변, 그리고 그거를 설명하는 뒷받침되는 이유, 그리고 그 이유와 함께 새로운 대안책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면은 이 사람은 아 그렇구나라고 딱 받아들이고 그거에 맞게끔 나를 또 리드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리드하는 기질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보니 여러분들도 그 상황에 맞춰서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과의 정확한 더 연애적인 조언이나 이런 것들 좀 어떤 게 필요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을 공략하기 위한 연애적인 조언 뭐가 필요할까요? 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사람하고 쿵짝쿵짝 뭐 티키타카를 맞출 만한 이미 그런 준비들은 다 끝나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도 이 성격을 미리 좀 알았을 수도 있고 이런 기질이 있구나 정도는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단순하게 그거 알고만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어떻게 새로운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도 한번 좀 도전 챌린지를 해보는 거예요. 그게 저는 그게 익숙하지 않아 갖고 저 잘 못할 것 같아요. 저 약간 좀 회피형 기질이 있어요. 아무리 회피형 기질이 있다라고 해도 내가 하고 싶은 것까지 회피를 할 사람들은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의견을 제시하는 거를 많이 안 해보고 의견 제시를 하더라도 저 사람이 받아줄까?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단순하게 이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견을 제시를 못하는 거지. 의견을 받아줄 줄 아는 사람은 그게 어떤 의견이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일 줄 알고 자기의 의견이나 이런 게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어떤 의견이라도 받아들이고 정확한 이유만 뒷받침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엮일 사람하고 충분히 티키타카부터 뭔가 이런 뭐 관계성이나 이런 거에서 이미 준비되어 있는 형태다 보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쭉 밀고 나갈 때에는 과감하게 자기 의견도 어필하면서 밀고 나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또 하나의 연애적인 조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인공적으로 뚝딱뚝딱 거리는 느낌이 들어선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확하게 의견을 제시하라 라고는 했지만 이 사람도 여러분들이 어떤 성격인지 파악할 시간이 필요하고 파악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도 이 사람 어떻게 리드를 해야 되는지도 구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다가가야 된다? 자연스럽게 천천히 너무 급하게 이 사람하고 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막 좀 인위적으로 행동을 한다거나 뚝딱뚝딱 거린다거나 이런 거는 조금 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다가가고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느리게 천천히 여러분들을 어필하면서 이 사람이 분석할 시간을 충분히 줘라. 그 분석할 시간을 충분히 주면은 이 사람도 여러분들한테 맞춰서 이렇게 리드를 하려고 할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굳이 나 오늘은 이거 하고 싶어 라고 굳이 얘기를 안 하더라도 이 사람이 알아서 이상적인 답을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닐 때에는 이 사람이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게끔 정확하게 얘기는 해줘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과 잘 엮이기 위한 최종적인 조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걱정이 많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안 해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좀 회피형의 두려움이 좀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차근차근 여기서도 천천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한 게, 그렇게 천천히 하나하나 한 계단 밟아가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의 자존감이나 이런 거를 채우고 더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계단을 봤을 때 내가 올라가다 계단에 걸려서 넘어져 갖고 다치면 어떡하지? 이걸 고민하는 게 아니고, 이 계단 하나하나 천천히 조심해서 밟고 올라가면은 저 계단 끝에는 어떤 풍경이 나를 맞이하고 있을까? 이거를 기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움직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페이드 분들의 그 사람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 엮일지, 그리고 그 사람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스페이드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아몬드 분들, 나랑 엮이게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지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분들과 엮이게 될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다이아몬드 분들하고 엮이게 될 사람은 연애에 굉장히 진심이에요. 뭔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라고 했을 때 자기가 가진 애정이나 마음을 온전히 다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거를 꼭 완성까지, 결혼까지 좀 바라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는 꼭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하고 조금 엮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조금 행동이 성급한 것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그래서 뭔가 행동을 하고 나면은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됐나? 라는 거. 그러니까 말보다 행동이 조금 먼저 앞서는 그런 사람들일 가능성이 되게 크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야.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 저런 것도 해보고 싶고, 여러분들도 되게 이상적인 연애를 꿈꾸듯이 여러분하고 엮일 사람도 자기만의 되게 좀 이상적인 연애, 꼭 하고 싶은 연애, 이런 게 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희망도 되게 많고 꿈도 많이 꾸고 하긴 하는데, 단순하게 이거를 그래 그냥 이상적인 연애만 하자고 대책 없이 움직이는 사람은 또 아니야. 이상적인 연애를 만들기 위해서 본인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행동할 때에는 엄청나게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이 행동을 했을 때 과연 어떤 행동들이 과연 딸려올 것인가, 그러면은 그때는 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따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좀 철두철미한 스타일인데 내 사람 앞에서는 조금 허허거리면서 약간 바보가 되는 약간 그런 느낌도 있는 거지.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상적인 연애를 위해서는 이걸 해야 돼, 그럼 이건 끊어내야 돼 라고 했을 때 후회하는 부분이나 이런 게 어떤 면이냐면은, 그때 이거를 안 하기는 했는데 혹시 이것도 하면은 괜찮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 더 못해줘서 조금 아쉬워하고 이런 게 있는 거지, 뭔가 해줬는데 괜히 해줬네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좀 약간 순애를 꿈꾸는 약간 그런 사람들이다 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한테는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사람을 챙기는 거에 있어서 이렇게 조금 약간 목숨 걸듯이 좀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좀 상대방한테 애정을 퍼부어 주려고 하고 이상적인 연애를 하려고 이렇게 꿈을 꾸는지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뭔가 굉장히 많이 바쁘고 일에 치여 살고 이랬던 경험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일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그러니까 뭐 그 전에 뭐 연애를 해, 연애나 아니면 이거는 뭐 지금 만나는 분들일 가능성도 좀 꽤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뭔가 자기가 좀 되게 미안한 것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뭔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고 있지만 내가 욕심내는 거 나한테 주어진 일들이나 주변 환경들을 처리하느라고 연애에 집중 못하고 나를 위해서 살았던 그런 나날들이 좀 길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끝내고 나면은 아 이제 드디어 다 했다라고 하면서 되게 만족하기는 하는데 결정적으로 내가 만났던 사람들, 여자들이나 뭐 남자들이 될 수 있겠죠. 만나면서 이 사람한테만큼은 내가 못해줬던 거, 그런 것들이 계속 마음속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현실적인 거, 아, 일은 처리는 해야 되겠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이면은 좀 애정도 좀 주고, 막 이러고 막 했어야 됐는데, 그걸 못해준 거에 대해서 도대체 난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돼야지? 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 너무나도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고민을 하면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정작 이 상황에서는 해결을 못하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야.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이걸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이 사람한테 주어진 환경이 너무 가혹했던 거예요. 그렇게 뭐 일단 뭐 이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사람을 놓친 거에 대한 후회가 너무 큰 거야. 내가 이때는 이렇게 했어야 된다. 결국 못했네. 그리고 지금 만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 전에 행동했던 거에 대한 지금 반성이 좀 되게 크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반성을 하고 이제는 행동을 좀 고쳐먹고 그대로 움직이려고 한다라는 것도 되게 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반성, 그리고 단순히 반성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형태, 연애를 꿈꾸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행동으로도 고쳐낸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정도로까지 과거가 조금은 연애에 있어서 힘들었던 이런 분들하고 여러분들하고 만나게 되면은 엮여서 만날 때 과연 어떤 흐름으로 전개가 될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이렇게 온전하게 애정을 이렇게 누군가 퍼부어주는 애정을 받아들이는 거에 있어서 조금은 어색해 하시는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우선은 서로 간에 좀 이렇게 엮이게 되면은 처음에는 뭐 감정이나 이런 것도 되게 조심조심스럽게 표현을 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악이 된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뭔가 나한테 이렇게 애정을 너무 퍼부어 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나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 못 미치게 상대방이 주는 감정에 못 미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어느 순간 좀 계기가 마련이 되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나도 좀 더 이렇게 애정을 퍼부어 주려고 하거나 조금 더 안정되고 뭔가 좀 편안한 관계로 좀 이렇게 가고 싶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원하는 이상적인 연애, 그러니까 애정을 막 퍼부어주고 감정을 이렇게 쏟아내는 거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감정을 이렇게 이 사람만큼 쏟아내는 거는 조금은 힘들어하는 모습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은 나한테 이만큼 주는데 나는 내 성격상, 그리고 내가 행동하는 거에 따라, 여태까지 했던 행동이나 이런 걸로는 저만큼은 내가 줄 수 없어. 근데 이거를 더 하려고 하니 나도 방법을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좀 약간은 해결책이 좀 잘 안 보이는 듯한. 근데 그렇다고 어설프게 행동을 해버리면은 내가 나로서도 어색하고 정체성을 잃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되게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 방향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재정립을 하기 위해서 조금 이성적으로 대화를 나눈다든지, 아니면은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은데 나 이 부분은 너무 부담스럽고 좀 힘들어 라고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갈무리 이렇게 좀 가지치기를 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렇게 가지치기를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적응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은 뭐 좀 겉으로는 너무 좋아 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속은 좀 부담스러운데, 좀 요런 것들이 좀 공존을 하면서 계속 맞춰나가는 형태로 조금 관계가 지속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로 간에 표현하는 양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밸런스가 지금 좀 잘 맞지 않는 형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밸런스, 그리고 중간에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뭐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하게 탁탁 얘기하면서 분위기가 살짝 좀 다운될 수도 있기는 한데, 요 밸런스를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는 게 좋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같은 카드들이 조금 많이 나오는 편이네요. 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방법적으로는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들도 최대한 일단은 이 흐름에 맞춰서 최대한 내가 받아들이고 갈 수 있을 만큼까지는 좀 가고, 대신에 이렇게 맞춰서 가되 방향성을 잃지 않게끔 조절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힘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최소한 우선은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마음을 표현을 한다는 거는 나를 위해서 마음을 표현을 하는 거지,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 마음을 표현하는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도 이 사람의 의도가 틀리지는 않았다라는 거, 나를 위한 거다라는 거, 그거만큼은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고 어느 정도는 받아줄 수는 있어야 돼요. 근데 너무 내가 이거는 못 받아들이겠다 싶은 거는 정확하게 탁탁 얘기를 하고, 요 부분은 내가 어떻게든 좀 그래도 너의 표현이나 이런 게 되게 고맙기는 하지만 요 부분만큼은 조금은 나도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좀 힘들 것 같다. 그러면은 요 부분은 조금은 나중에 한번 표현해 주는 게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얘기를 하고 부담스러우니까 난 이제 더 이상 이거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내가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 나도 그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싫다고 그거 하지 마 라고 딱 하면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자기가 만났던 사람들에 있어서 표현을 못 해줬었기 때문에 그거에 있어서 되게 힘들어하고 했던 사람인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갖고 그거 표현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 이 사람한테는 너무 가혹하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부담스러운 거는 얘기는 하되 이 사람이 그렇게 힘들어 했었다라는 거를 이해는 하고 나도 그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은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한 번에는 안 돼요. 한 번에는 당연히 안 되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씩 이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나도 노력을 하고 있고 조금만 기다려줘라.
그러면은 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받아들일 수 있을 거다. 여러분도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노력을 많이 해줘야 이 사람도 여러분들한테 애정을 온전하게 다 퍼부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두 분 다이아몬드 분들 이분과 엮여서 오랫동안 또 이제 마지막 꼬린까지 가야겠죠. 가기 위한 연애적인 조언 어떤 게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확하게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나왔어요. 근데 내가 싫은 거, 내가 조금 부담스러운 거 있어서는 정확하게 마음을 담아서 이 부분은 조금 힘들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도 그거를 온전하게 딱 받아들일 수 있게끔 여러분들도 노력을 하면서 조금은 서로 간에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여러분들 두 분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진심이 담긴 대화예요. 단순하게 나는 되게 잘해주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만족하고 있겠지?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느끼는 거잖아. 그러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관계에서 지금은 조금 성급하고 이런 게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이 사람도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고치고 표현 방법을 바꾸고 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뭔가 또 표현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도 조금은 받아주는 노력이 필요하고 대화는 끊임없이 이어져야 된다. 뭔가 부담스러운데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할까봐 얘기 못하고 꽁에 있고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면은 그럴수록 여러분들의 관계는 점점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꼭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디테일한 조언 어떤 게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말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내면을 조금 다스리고 성장해 나가면서 계속 성장하면서 발판 삼아 정상까지 올라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뭔가 얘기를 하면은 상대방을 나한테 맞춰서 고치려는 게 아니라 서로 간의 대화를 하면서 내적 성장을 같이 이뤄가면서 공통적인 고지에 둘이 같이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나한테 맞춰서 내 입맛에 맞게끔 바꿔갖고 나는 편하게 지내.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애정을 막 퍼붓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여러분들은 이 사람은 날 위해서 뭐든 다 해주는데 그러면은 조금 내가 뭐 조금 잘못하고 그러더라도 이 사람은 이해하고 넘어가 주지 않을까?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사람한테 있어서 애정을 퍼부어주고 못해줬었던 과거 때문에 더 잘해주고 여러분들을 조금 이렇게 올려주면서 하려고 하는 거지. 이 사람 입장에서 만약에 판단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받을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굳이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상대방이 대접하는 만큼 여러분들도 그에 걸맞게 성장을 하면서 똑같이 대접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서로 내적 성장을 하면서 공통된 골 목표까지 올라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의 관계를 위한 최종 조언 어떤 게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내적 성장을 한다라던가 이 사람과 관계성에 있어서 조금 더 계속 진전해 나가고 싶으려면은 운도 좀 필요해요. 관계에 있어서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을 때 좀 더 돈독해지고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뭐 요 관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운빨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내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는데 이게 되게 운으로서 크게 작용을 할 수 있고 그 관계, 운적으로 들어온 거에 대해서 행동을 했을 때 의외의 결과물들이 여러분들한테 선물처럼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사람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계산적으로 움직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계산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모든 걸 쏟아붓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여러분도 계산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온 마음 담아서 행동을 해라. 거기에서 뭐 어떤 이슈 상황이 발생하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여러분들 관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좋게 좋게 흘러갈 그런 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너무 계산적으로 하지 말아라. 상대방이 잘해주는 거를 계산을 해서 이용을 하지 마라.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이아몬드 분들 리딩 여기까지고요. 리딩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이아몬드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로버 분들, 나와 엮이게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 사람과 앞으로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클로버 분들과 엮이게 될 분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로버 분들과 엮이게 될 사람들의 특징은 마음이 굉장히 여려요. 뭔가 내가 좀 조금은 센시티브하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좀 감정적으로 여리면서도 되게 예민한 것 같진 아니지만 감정이 되게 솔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너무 좋다라고 하면은 그 감정을 잘 숨기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좀 순수한 사람들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적으로나 이런 게 굉장히 좀 넘치고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감정에 대해서 올바르게 온전하게 표현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순수하고 로맨틱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조금 여린 면도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눈치를 좀 많이 보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리 눈치도 보고 저리 눈치도 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되게 답답해 보일 수 있긴 하겠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의 감정이 조금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 이 사람한테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버팀목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감정적으로 되게 솔직하고 올바르게 표현을 하지만 어떨 때는 여러분들의 감정이나 이런 거를 되게 빨리 눈치채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미리 눈치를 채고, 내가 여기에서 이쯤에서 내가 버팀목이 돼서 이렇게 이 사람을 포용을 하면서 이제 뭐 토닥토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해주면 되겠구나, 이거를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조금 단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뭔가 멘탈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감정이나 이런 게 좀 여리고 좀 잘 깨지는 뭐 유리인형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게 조금 힘들어 하면은 많이 힘들어 하기는 하지만, 근데 그렇다고 마냥 퍼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무너지면은 그 터 위에서 다시 한번 차곡차곡 여러분들의 버팀목 기둥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이거를 파악하고 해결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재미면에 있어서는 참 재미가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하지만 결혼을 염두에 두고 했을 때 내가 아무리 힘들고 감정이 한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그 자리에서 자기가 힘든 거는 끝까지 버티면서 여러분들의 보금자리가 돼줄 수 있는 기둥, 나무가 돼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버팀목이 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여러분들을 분명히 사람이라면은 자기가 뭐 즐거운 거를 하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뭐 일탈도 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거 없이 온전히 여러분들한테만 포커스가 딱 꽂혀갖고 여러분들을 위한 그런 보금자리, 이정표가 되고 싶어 하는데 왜 그러는 걸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위치에 같은 카드, 그럼 같은 계열의 카드. 이 사람들은 정말 찐이다. 여러분들은 이 사람 만약에 만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수를 써더라도 이 사람 반드시 잡아내야 돼요. 재미없다라고 해갖고 에이 난 재밌는 사람이 좋아 라고 하면서 이 사람 버리잖아요. 그러면 정말 평생 두고두고 후회할 수도 있어요. 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 사람이다라고 딱 점 찍는 순간에 무조건 내가 지켜야 되는, 그리고 내 온 마음이나 이런 거를 표현을 하면서도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 사람 평생 손에 물 안 묻히게 하고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사람 같은 경우는 30세끼 밥 다 먹으면서 그래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지낼 수 있게 하겠다. 약간 이런 마인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거는 나 자신도 중요하긴 하지만 내 가족, 내 사람의 정말 끔찍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자신도 중요하긴 하지만 내 사람을 챙기고 내 사람이 웃는 게 자기의 행복이다 이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 사람은 끊임없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하면서 여태까지 살아온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가 조금 무너지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댈 수 있는 그런 보금자리가 되려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애초부터 태어나갖고 가지고 있는 천성 자체가 내 사람을 끔찍하게 아끼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 그게 본인이 너무 힘들다라고 하더라도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게 이 사람한테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 관계가 이루어져서 앞으로 지내게 된다라고 하면은 과연 어떤 관계로 좀 이어지게 될지 관계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하고 만약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지금 이 상황이 익숙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내가 좀 이 사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진짜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이 그렇게 재밌는 사람은 아니에요. 재밌는 사람은 아니지만 되게 뚝심 있고 딱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믿음직한 사람인 거는 맞기는 하지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고지식하다 약간 이런 느낌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맞나, 이 관계를 이어가는 게 맞나에 대해서 고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막 헌신하고 이런 게 보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관계나 이런 거는 유지는 해 가되 여러분들 같은 경우 이 사람한테 마음을 다와준다거나 이런 거는 좀 보이진 않아요. 그럼 어찌 보면은 그게 여러분들한테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하고 싶은 것도 되게 많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이 사람도 그걸 들어주기는 하지만 뭔가 여러분들이 딱 뭔가 데이터로 놀러 갔을 때 추구하던 뭐 그런 재미? 이런 것들이 이 사람한테서는 크게 좀 보인다? 그렇게까지는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일단 이 사람이 너무 나한테 잘해주고 딱 이렇게 딱 버팀목이 돼주니까 그거에 있어서는 정말 너무 만족해하고 아, 이 사람은 놓치면 안 되는 사람이야 라는 거는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뭔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욕심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너무 좋긴 하지만 이것까지도 좀 더 잘 됐으면 요런 것까지만 좀 더 해줬으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욕심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 상대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헌신하고 이런 거 내가 지켜야 돼 이런 거 이것만 해도 솔직히
뭐 연애 조금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거나 이런 분들이라면은 야 그거만큼 좋은 게 어딨냐 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야 그거만 최고지라고 하지만 막상 또 이렇게 사귀면은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생기거든. 계속 받다 보면 그게 익숙해지고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야 그때서부터 또 부족한 것만 보이는 거야. 아 얘는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 아 요런 거 좀 더 해주면 좋겠는데 이거만 더 해주면 되게 재밌고 더 좋을 것 같은데 좀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이 관계에 있어서 과연 이 사람한테 좀 더 이렇게 재밌었으면 좋겠다를 요구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은 요 정도의 만족을 하고 관계를 그냥 잔잔하게 이끌고 가는 게 좋을지 한번 어떤 게 더 좋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착각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내가 잘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다?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이 사람 너무 헌신적으로 잘해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은 이 사람은 그런 거랑 상관없이 당연히 내 사람이기 때문에 잘해줘야 된다 이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자신을 올려치기를 해서 난 당연히 이걸 받아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조금 이렇게 좀 오만해지는 그런 감정은 버려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이 주는 감정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뭔가 더 바라고 막 이런 걸 위해서 요구를 한다거나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단, 이 사람이 주는 애정에 대해서 여러분도 똑같이 애정을 주세요. 단, 너무 이 사람을 쥐고 흔들면서 바꾸려고 하지는 마세요. 그냥 순수하게 이 사람이 주는 애정과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도 그냥 동등하게 딱 거기 맞게끔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만큼 애정과 사랑을 주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알아서 여러분들에 맞춰갖고 조금씩 조금씩 더 잘해준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보시면 돼요. 가만히 이쁘게 잘 보살펴주고 그리고 잘 키워주고 잘 대접을 해주면은 알아서 제 시간에 딱 따박따박 황금알을 낳아주는데 여러분들의 욕심 때문에 더 많은 걸 위해서 뭔가 액션을 더 걸어버리면은 그 따박따박 들어오던 황금알까지 다 놓치고 오히려 받던 애정도 못 받고 뒤돌아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다? 초심. 이 사람이 잘해주는 것만큼 여러분들 더 오버해갖고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똑같이 서로 이뻐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 이뻐해주면은 대접한 사람 그리고 대접받은 사람은 대접해준 사람에게 고마워서 뭔가를 더 해주고 그 뭔가 더 해주고 보답을 받은 사람은 고마우니까 또 뭔가 더 해주고 이 자연스러운 선순환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어울리는 관계의 해답이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욕심이 나고 뭔가 이 사람한테 더 뭔가 요구를 하면 더 잘해줄 것 같고 일시적으로는 더 그럴 수는 있을 거야. 하지만 그게 오래까지 지속이 되는 건 아니다. 오히려 내가 더 대접받고 더 공주님 대접받고 뭔가 더 애정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더라도 여러분들도 똑같이 애정을 줘라. 여러분들이 똑같이 애정을 주면 상대방은 그거에 더 얹어서 여러분들한테 애정을 주고 결국엔 시간이 계속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던 만큼 애정을 받을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위한 연애적 조언 어떤 게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나와 있어요. 단번에 뭘 얻어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더 원대한 사랑, 뭐 원대한 관계의 흐름, 그리고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똑같이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 사람이 주는 거에 대해서 당연한 거다라고 받는 게 아니라 더 받기 위해서 나도 노력을 하고 더 애정을 주고, 그러면 상대방도 알아서 똑같이 노력하고 해줄 거예요.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결과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더 많은 애정을 받고 싶으면 그만큼 노력하고 관계에 집중하면서 이 사람이 주는 애정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라. 내가 움직인 만큼 몇 곱절로 나한테 돌아올 거다. 그러니 나도 똑같이 움직이면서 애정을 주면 된다. 자, 좀 더 자세한 조언 보도록 할게요. 자, 어차피 이 사람하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만날 사람들이 만났다 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 사람이 뭔가 힘들거나 할 때 여러분들도 조금 도와주면서 애정을 주고, 그러면 이 사람도 여러분들이 힘들 때 조금 계속 도와주면서 서로 간에 점점 이해를 하게 되면서 점점 하나의 팀,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완벽한 커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서로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나아가는 모습, 노력을 해야 된다. 결국에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쪽이 디자인을 해서 완벽한 형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서로 노력하면서 서로가 만들어준 결과물이 온전한 하나의 완성된 아름다운 결과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만 노력을 하면서 결과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서로 똑같이 노력을 하면서 아름다운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 커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관계를 위한 최종 조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뭔가 내가 원하는 목표를 위해 달려가고 싶으면은 지금 나한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온전하게 잘 써먹고 다루면서 조금 더 미래에 더 나은 모습을 위해서 내가 계속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는 가만히 내가 받아먹고만 있으면 안 된다. 성공을 위해서는 나 역시 그거의 성공에 걸맞게끔 노력을 하고 성공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 갈고 닦아야 된다라는 내용들이에요. 결국 클로버분들을 위한 조언들은 어차피 나를 엄청나게 이해해주고 애정을 주는 사람이 오는데, 이 사람을 정확하게 잡기 위해선 나도 똑같이 애정을 주면은 자연스럽게 관계가 형성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로 이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받아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똑같이 같이 그에 걸맞게 노력을 하면서 어울리는 사람이 되도록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로버분들의 리딩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리딩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로버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트 뽑아주신 분들의 나랑 엮이게 될 인연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 사람을 공략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흐름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트분들과 엮이게 될 사람의 특징,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트분들의 엮이게 될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뭔가 얻어내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면은 어떤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그거를 다 이겨내고 거머쥐는, 그리고 거머쥐고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큰 성공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갈 줄 아는 굉장히 좀 진취적인 사람, 진취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뭔가 원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설령 그 원하는 걸 얻기 위한 과정 자체가 되게 험난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나 스스로가 스스로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그 굴레를 견뎌내고 긍정적인 답변으로 바꿔내면서 결국에는 원하는 걸 얻어낼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을 온전히 내 사람에게도 전달해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같은 경우 굉장히 목표지향적이고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능숙한 사람이다 보니까 내 사람 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힘든 거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게 좀 강한 사람들이에요. 왜냐면은 내가 겪었던 과정이 되게 험난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 사람만큼은 그런 거를 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를 내 사람을 위해서도 굉장히 컨트롤을 잘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진취적이고 뭐 약간의 리더 기질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존심이나 고집 같은 경우는 꽤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마냥 고집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뭔가 사고나 이런 거는 탁 깨어있는 오픈형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가치관과 관련돼서 심하게 터치하는 거 아닌 이상 그렇게까지 고집을 많이 부리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자신의 가치관을 흔드는 약간 그런 내용들에 있어서는 조금은 음, 조금은 좀 확고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왜 꼭 이렇게 목표지향적으로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반드시 왜 이거를 꼭 이겨내면서까지 그런 과정을 중시를 하고 그 과정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지 좀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이고야. 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마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과정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자기가 힘들더라도 올바른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전에 아마 뭐 이슈 사항 같은 것 중에 내가 꼭 반드시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반드시 이거를 결정을 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모든 걸 한번 잃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크게 좌절도 해보고 크나큰 슬픔 속에서 굉장히 삶에 대한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지 맞지 않은 건지에 대한 고민을 너무나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 한 번의 선택이 정말 모든 거를 다 잃을 수도 있다. 라는 그러한 경험치, 어찌 보면 이 사람의 약간 트라우마? 뭐 약간 발작 버튼 이런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과정과 선택 이런 거를 너무 중요하게 선택을 해요. 그리고 내가 선택한 거에 있어서 절대로 실패라는 거에 있을 수 없는, 그걸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왜? 그 선택 한 번으로 인해서 정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잃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하트분들, 자신의 배우자, 뭐 자신의 뭐 상대방, 뭐 자신이 상대방도 이걸 똑같이 느끼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힘든 거는 나만 경험해보면 된다. 굳이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까지 이런 거를 경험하게 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면은 조금 힘들더라도 내가 견뎌내고 좋은 모습만 이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다. 이게 너무 강한 사람이에요. 과거의 아픔과 후회,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재 내가 돌봐야 되고 이어진 사람은 절대로 그런 아픈 추억을 만들고 싶지 않다. 그게 너무나도 강한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과 엮이게 된다라고 이제 만나면은 좀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한, 이게 한 번에 적응이 안 돼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왠지 뭔가 나는 이 사람하고 만나고 있는데 왠지 나만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기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너무 신경을 안 쓰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나하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할까? 약간 연애한다라는 느낌보다 그냥 때 되면은 그냥 만나는 사람 약간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한 번쯤은 이별의 위기가 한 번은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별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되게 편하기는 한데 약간 이 사람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편한 느낌도 들고 이랬었던 거였지 라는 걸 좀 뒤늦게 깨달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주도권을 갖고 이 사람이랑 뭔가 하고 싶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필을 하게 되는 형태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실패는 안 좋은 거를 겪고 싶게 하지 않으니까 본인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바리케이트 울타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안 좋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한테까지 오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평화로운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별게 없네? 왜 이렇게 평화롭지? 너무 조용하니까 여러분들 재미가 없고 이 사람은 약간 여기서 그냥 좀 거리를 두고 나를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만나면은 좀 서로 감정도 공유하고 이러면서 뭐 재밌게 둘이 같이 재밌게 놀고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은 왜 저기서 나만 지켜보면 보고 있지? 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처음에는 이 사람이 나를 보호해준다라는 느낌을 못 느끼는 거야. 너무 평화로우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에 맞게끔 다시 행동을 좀 바꿔 나가게 된다. 이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나를 보호해 주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 사람하고도 같이 놀고 싶단 말이야. 재밌게. 그러려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과 그래도 좀 재밌게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한번 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이 행동할 수 있는 반경이나 이 사람이 울타리를 쳐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울타리가 없더라고 했을 때 행동할 수 있는 반경은 생각보다 좁아요. 근데 이 사람이 울타리를 쳐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울타리가 없을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뭔가에 부딪히면서 직접 몸으로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 사람이 없을 때 내가 이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거나 뭐 같이 연애를 하면서 내가 뭔가 해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게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거를 해주면서 이 사람하고 관계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였지 실제로는 나는 그만큼의 능력이나 이런 게 조금 모자란 부족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여러분 스스로가 깨달아야 돼요. 이 사람이 보호해주는 게 절대 당연한 게 아니다라는 소리예요. 때로는 어려운 게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갖고 힘든 거를 부딪히면서 이 사람이 보호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게 관계도 유지하고 이렇게 놀 수 있었던 거였구나.
이 울타리를 쳐주는 상대방이 얼마나 고맙고 소중한 존재인지 여러분들이 직접 몸으로 부딪혀서 깨달아야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관계나 이런 거에 있어서 둘만의 밸런스를 다시 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동화 속 연애 같은 이런 연애보다는 현실적인, 조금은 현실적인 내용들이 많은 그런 연애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야. 뭐 나는 오늘 뭐 맛집 웨이팅하고 이 사람이 여기 이렇게 예약해갖고 타다다당 레스토랑 갔다가 뭐 커피숍 갔다가 어디 가갖고 뭐 이 사람이 나한테 뭐 커플링 이거를 주면서 이러면 막 머릿속으로 꿈꾸는 이런 연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사람의 상황도 고려하고 내 상황을 고려해서 최적의 연애 루트 이거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여주면서 뭔가 계속 해주는 게 여러분들한테 그게 당연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이렇게 좀 힘들게 나를 보호해주는 만큼 나도 이 사람한테 다가가서 때로는 이 사람 현실에 맞는 현실에 맞춰주는 그런 행동들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만약에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 계속 해주려 그래. 자꾸만 밥 사주고 막 이러면서 이 사람이 탁 보여주려고 하면은 때론 여러분들이 먼저 지갑 탁 열고 카드 해갖고 먼저 싹 계산하면서 오늘은 내가 계산했어. 오늘은 내가 주도해서 한번 이런 거 해볼 거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공주님 대접을 해준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진짜 공주님이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인 거지 공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대접받기 위해서 이 사람과 관계를 유지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기 위해서 만난 관계라는 거. 이거를 꼭 깨달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서로가 조금 더 이해하면서 다가가기 위해선 연애적으로 조언이 어떤 게 더 필요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뭐 용서하고 서로 배워나가야 된다. 결국에는 이거예요. 뭐 어떨 때는 이 사람이 뭐 실수를 하고 하더라도 막 그거 왜 실수했어라고 막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아,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라면서 때로 아, 괜찮아라고 하면서 먼저 얘기해줄 용기도 필요하고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알아서 잘해주니까 그냥 뭐 더 할 필요 없이 그냥 이대로 난 받으면 될 거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해주기 위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갈 필요가 있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서로 대화하면서 물어보면서 알아가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 얘가 이래서 이랬구나 그럼 나는 이런 걸 이렇게 해주면은 얘가 되게 좋아하겠구나 역으로도 여러분이 이 사람을 보호해줄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울타리라는 거는 언제나 튼튼하게만 있을 수 없어요. 계속 부딪히다 보면 울타리로 보수 작업을 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사람은 여러분을 보호하면서 보수 작업도 해야 돼. 그럼 이 사람도 지쳐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울타리가 돼줄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도 안전하게 안심하면서 보수 작업하고 그럼 이 사람도 여러분들을 또 다시 한번 보호해줄 거고 서로 간에 이렇게 시너지가 나오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조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든 이 사람과의 추억이나 기억들 만나면서부터 계속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오는 이런 추억들하고 이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과 여러분들은 현재에 살고 있지만 이 사람이 현재에 보이는 행동은 과거에 반드시 무슨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 사람의 행동이 되게 불편할 때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은 되게 당연하다라고 느끼겠지만 이게 꼭 당연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행동들이. 그러면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의 행동이 왜 이런 이유가 있는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알아낸 것들이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관계에 있어서 훨씬 더 큰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된다라는 거예요. 관계를 이어나가는 열쇠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행동을
파악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상대방도 그거를 반드시 파악하려고 할 거예요. 왜? 이 사람은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은 원래부터 여러분들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파악을 하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걸까에 대해서 알아서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어떻게 한다? 이 사람에 대해서 분석하고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이 관계의 최종 조언은 뭐가 나올지, 어떻게 여러분들이 행동하면 좋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게 나는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 나 이거 할 때는 뭐 이런 게 너무 좋아. 라고 하면서 이 상대방한테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면서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완벽한 사람은 아니고. 근데 이 사람은 되게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건 아마 여러분들도 조금은 갖게 될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진짜 완벽을 추구하고 한다라고 하면은 서로가 서로를 일깨워 줄 필요는 있다. 그리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서로를 일깨워 주다 보면은 때로는 내가 잊고 있었던 혹은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러한 뭐 능력들이라던가 뭐 순간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올 거예요. 그 순간순간들이 여러분들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아주 중요한 열쇠로 작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를 일깨워 주면서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성장시키는 그런 관계를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트분들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리딩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트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